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오컬트 스토리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제목 자체만 보셔도 조금 아마 좀 강해 보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좀 잔혹한 사진이 많이 나오는 컨텐츠는 아니라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냥 뭐 어느 정도는 편하게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먼저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현재 이 사건은 2012년에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됐고 그 결론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얘기하게 될 키워드 중에 하나는 무언가 시간이 맞지 않고 그리고 얼굴이 같지 않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좀 하나 할 건데, 그 카르텔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컨텐츠를 진행하는 건 제가 지금 현재 오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게 디베베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었는지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북동부에 있는 페르남부크 지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라눈스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시민들이 갑자기 실종되기 시작합니다. 공통적인 건 여자들만 그렇고요. 좀 젊은 여성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첫 번째 실종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이름은 지젤리 헬레나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일자리를 찾으러 있다가 그리고 마침내 일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분명히 일을 찾았다고 되게 좋아했고, 뭐 일도 자신에게 좀 적합했고, 집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집에서 먹고 숙식까지 다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가능했던 거였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리니까 경찰도 되게 의아했던 겁니다. 경찰도 당연히 뭐 일자리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 일자리 쪽에다가 연락을 해봤던 거죠. 혹시 거기에 일자리 누구 간다고 하는데 혹시 왔어요? 아니 그런 사람 오지 않았는데? 저희도 안 그래도 찾고 있던 사람이에요. 안 오더라고요. 경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첫 번째 실종자이기 때문에 뭐 일단 실종자가 단순 가출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무게를 좀 두고 그냥 지켜보고 있던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또다시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20세 정도였던 여성 한 명이 사라집니다.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팔카오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분명히 괜찮은 일자리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3월 12일 날 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 좋은 일자리 하나 찾았어. 이제 우리는 뭐 집도 이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벽돌로 만든 집을 이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되게 행복해 있었는데 떠나고 갑자기 실종된 겁니다. 두 번째 실종자가 나타난 거죠. 경찰이 거기서 뭔가 되게 이상한 점을 느꼈던 겁니다. 아니 왜 한 번에 또 사람이 또 없어지지? 별개, 개별적인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한 마을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했던 거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이상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가 베이비시터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번호를 확인해봤는데 우연일까요? 똑같습니다. 같은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의심을 하고 있던 겁니다. 아니 왜 똑같은 집?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봤던 거죠. 아니 혹시 이번에 그 사람 혹시 알아요? 아 네 알죠. 근데 그 사람도 안 오던데? 거기 또 안 왔어요. 한 곳에 일을 하러 간다고 얘기했던 아예 모르는, 같은 시에 살지만 두 여자가 그냥 실종된 겁니다. 무언가 의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추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걸까요? 무언가 한 가지 이상한 정황 증거가 판단됩니다. 바로 이분의 카드입니다. 분명히 실종되고 사람이 분명히 확인이 안 되는 시점인데 사람의 생존 신호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단순 가출이었구나
다행이네. 이거 사람 살아있었네. 신용카드 쓰고 다니니까 아 이거 뭐 이 사람 뭐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던 건 아닌 것 같네 라고 하고 실종자를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카드를 쓴 그 가게마다 가본 겁니다. 이 여자 봤죠? 아, 이 여자는 좀 없는데? 이 여자가 온 적이 없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카드 쓴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난 남자였는데? 말이 안 맞아진 겁니다. 그냥 단순 실종 사건으로 가출 사건으로 그냥 처리가 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 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경찰도 느낌이 이상했던 거죠.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CCTV에서 확인된 사람은 이분이 아닙니다. 웬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충격적이게도 이 두 사람이 일하고자 했던 그 집에 있는 그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그걸 곧바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을 급습하기에 이릅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로 그 집의 남자입니다. 직업은 작가이자 음악가 그리고 무술 강사인, 이름은 니그로 몬테입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부인, 이름 크리스티나 피르스라는 여성,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신기하게도요, 정부인이 따로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가 되게 어립니다. 남자는 51세,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정부인은 아니겠지만 피르스는 50세, 그리고 정부인이라 불리는 올리베이라 다 실바, 바로 25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용의자가 검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을 통해서요, 진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증거를 하나 찾았거든요. 경찰이 찾았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자이크란 걸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집안에 이상한 노트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 안에는 되게 이상한 내용들의 글이 적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사람을 죽인 흔적에 대한 것,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랬던 거죠. 왜냐면 거기엔 이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사는 지역 모두 다. 왜냐면 이력서를 받았으니까. 살해 계획까지 전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이 끝났던 거죠. 경찰은 그것만 단순하게 확인하고 일단 이 책을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기에 먼저 이릅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죠. 어쩌면 이게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메모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이 메모장 안에는 다음번에 죽일 사람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번째 아르바이트생이었겠죠. 바로 18살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살았지만요. 자, 이렇게 결국 이 시신의 내용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3명을 취조한 끝에 3명은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이 시신을 묻어놓은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하죠. 바로 자신의 집의 뒤뜰, 앞마당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유골입니다. 이렇게 둘은 싸늘한 시신이 돼서 가족의 품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근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뭘 되게 의심했냐면, 여러분도 아마 지금 다 마음이 좀 비슷하실 겁니다. 아니, 사람이 살해되고 체포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길어봐야 한두 달인데. 근데 지금 대충 시신의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골입니다. 백골 상태입니다. 장기도 없고요. 그리고 피부도 없습니다. 2달 만에 모든 사람의 장기와 피부가 다 썩을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죠.
뭔가 되게 경찰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곧바로 다시 책을 확인해보고자 했는데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체포 당시에 데리고 왔을 때 소문이 퍼지게 되고 시신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동네 주민들이 이 집을 방화해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이런 증거물들이 불에 타버려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흔적들이 저렇게 다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저게 어쩌면 가장 뼈아픈 실수인지도 모릅니다. 범행 동기,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왜, 이 모든 증거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타버린 거죠. 이제 진술은 전부 다 이 세 명에게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은 당연히 세 명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세 명을 각각 따로 분리시켜서 구속을 하고 따로 수사를 했던 거죠. 제일 궁금했던 게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왜 죽였냐입니다. 근데 이 왜 죽였냐가 정말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남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쁜 여자를 세상에서 제거하라 라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인구 감소와 세계를 정화하는 카르텔이라는 종교, 집단의 하나의 구성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카르텔이라는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갱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 집단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카르텔은 약간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일루미나티처럼 세계 질서를 다시 하고 세계 인구 감소를 시키고 쓸데없는 사람들은 다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일념이 되게 강한 집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르텔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카르텔이 사람을 죽일 때는 그 대부분의 시신에 나쁜 여자, 더러운 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 전부 껍질 및 피부를 다 벗기는 이상한 습성까지 있게 됩니다. 자, 거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 느그라몬테는 정신분열의 계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여자를 죽이라는 이제 가르침을 배워서 필요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뭐 크게 주목받지 않는 사람을 청소를 나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신 이 부분에서는 카르텔이라는 부분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실 수 있는데 아직 이 컨텐츠는 카르텔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 자체와 티벳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카르텔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내용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두 명을 이렇게 죽였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궁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불질 않았던 거죠. 근데 저 종이 일부분에서 이상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바로 첫 번째, 재현한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을 어떻게 잘랐고 어느 부분으로 도왔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당시에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까지 다 작성했습니다. 내가 봤던 이 여자가 어떤 상태로 죽어갔다 라는 얘기까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전의 경험에 빗대어서 사람을 이번엔 이렇게 처리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이, 이번이 두 번째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아까 첫 번째 희생됐던 이분이 첫 번째 희생자, 두 번째 희생자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또 일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르텔 의식을 시행하고 사람을 총 4등분해서 죽이게 됐고 그 이후에 인육 일부를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점상에 팔았다. 보시는 저 부인 이사벨이 이웃들에게 허벅지랑 엉덩이살을 넣어가지고 만든 일명 엠파나다입니다. 실제 엠파나다인데요. 일종의 만두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육을 넣어서 실제로 판매까지 하게 됩니다. 본인도 먹고 주변에 판매까지 하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네요.
그리고 경찰은 조금의 더 추궁을 한 끝에 첫 번째 살인이 이게 아닌 걸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은 이름 제시카 피에이라, 17살의 미혼모였습니다. 18개월 아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와서 이제 베이비시터 겸 너의 아이도 키우고 우리 아이도 키워달라 라는 걸로 해서 우유, 기저귀, 침대 같은 것도 다 주었는데 2008년에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미혼모, 네가 잘못한 거야. 너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가 되게 불쌍한 아이를 만들어낸 것뿐이야.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을 벗기고 그리고 냉동고에 보관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뼈를 그때 당시에 집 앞에 묻은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잡혔을 때도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걔는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신에 대한 어떠한 자책감도 없이 내가 기억하는 건 자신의 18개월 딸을 학대했던 17살 여자애였고 그 다음 내가 기억하는 건 죽어갈 때 눈을 껌뻑이던 것, 그리고 목에 피가 흘러넘치던 것,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잘린 몸, 이런 것만 기억이 나고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인육 가지고 소금간으로 해서 요리를 하고 그 어린 딸에게 먹이로 주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라눈스로 이사를 오고 그 다음에 이 두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약 3년 뒤에요. 그리고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부터 카르텔이라는 오컬트적인 신념을 자신한테 갖고 가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카르텔을 믿지 않았다고, 그 카르텔과 관련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좀 심해졌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고 2012년 이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게 되고 사형이 아닌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는 문제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다시 맞이합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디베베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디베베 영상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도 몰랐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합이 돼버렸던 겁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인육만들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자르는 행위, 카르텔 의식을 하는 행위를 카니발리즘 영화를 촬영한 기록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시간은 총 53분, 이름은 홀령입니다. 홀령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디웹 사이트에 올려놨었고 실제로 판매했던 영상인데 이게 근데 무서운 게 뭐였냐면 당시에 디웹에서 그 영상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아, 이거 만든 거야, 가짜야. 왜 가짜라고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웹의 초창기 단계입니다. 초창기 단계고 코인 자체도 굉장히 초창기의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2명이 나타나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자르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인체를 해부하고 있는 것, 누가 믿을까요? 그 영상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일부분입니다. 잔혹한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 Geisa foi tirado 10 quilos de carne e foi colocado na geladeira, né? Vocês comeram da carne dela por quantos dias?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자가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저 여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인육을 실제로 다 처리를 하고 난 상태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목소리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Dois. Só? Não, dois não, 3 dias. Não. Só 10 também. quilos de carne não 10 dá pra quilos. 3 dias não, só. 3 pessoas só dentro de casa. dá 10 pra quilos de ir, carne é pra esses dar anos. umas 2 semanas. Ou Não mais. chegou a dar olha. 2 semanas não, porque pretinha, ela é magrinha que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인육을 처리하는 부분과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중에 사람은 두 사람만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편과 이 여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은 지금 보시면 이 사진과 이 여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뭐 비슷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대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남자와 이 남자의 시기적 사진이 다릅니다. 실제 재판 당시에 이들의 모습의 사진을 보게 되면 어쩌면 약간 다르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초창기에 사람들이 봤던 잡혔을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의 얼굴은 훨씬 더 많이 늙어 있는 상태, 즉 이 영상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로서 확인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밑에 영상은 2012년 영상이 아닙니다. 2008년 영상도 아니고요. 좀 더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상 테이프에 대한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이제 내부에서 영상적인 부분을 조회를 해봤지만 첫 번째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했던 그때보다 더 전이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컨텐츠에서 궁금했던 건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더 있었고 예전부터 존재했고 그 영상을 찍었고 그걸 디웹에 올렸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일부만 당시 비트코인으로 샀다가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던, 너무 영화 같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처참한 영상은 없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넘겼던 내용들, 당시 댓글에도 이거 돼지 시체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에게 말이 안 맞았던 얘기.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와서 2017, 2018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카르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악마의 얼굴과 악마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원의 오컬트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É comigo. Tava se deliciando, né, com a carne? Assim, comia muito, então. Ela faz dieta.